여러분, 혹시 대표님들이 합법적으로 그것도 수십억 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뭐랄까 비밀병기 같은 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강력한 금융 도구, 이름하여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죠. 자, 그럼 이 제도가 대체 뭘 해결하려고 나온 건지 그 핵심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성공한 사업가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공감할 가장 큰 고민,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세금, 그리고 또 세금. 정말 지긋지긋하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세금 때문에 대표님들 머리가 가장 아프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표님들의 세금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할 강력한 방법,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함정은 뭔지, 또 이걸 제대로 써먹는 두 가지 핵심 전략,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구인지 그 통제권 문제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표님들의 세금 문제. 이게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구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죠. 소득세, 법인세, 나중엔 증여세까지. 이게 진짜 사업의 발목을 꽉 잡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이 엄청난 세금 문제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건 합법적인 해결책 말이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금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거, 정체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이 새로운 법인에 딱 넣어주고 그 돈으로 직원들한테는 세금 한 푼 안 떼는 그런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 제도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완벽한 윈윈 구조라는 거예요. 보세요. 회사는 기부한 돈을 100% 비용으로 인정받으니까 법인세를 확 줄일 수 있고요. 직원은 세금 없이 혜택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셈이죠. 특히 회사 입장에선 이게 진짜 꿀팁인데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복지를 챙겨주는 거니까 나중에 퇴직금 올려줄 걱정도 덜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인 겁니다.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할까요? 당장 만들어야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복병이 딱 숨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만드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자, 공식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준비위원회 만들고 노동부에서 인가받고 법원에 등기하고 마지막으로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 받으면 끝. 총 4단계죠? 어때요? 말로만 들으면 되게 논리적이고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저 마지막 단계에서 터집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신청하는 회사 열의 9은 바로 여기서 딱 막혀버린다고요. 그 막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전대차 계약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에서 새로 만든 기금 법인도 사무실이 있어야 하니 지금 쓰는 사무실 일부를 빌려준다는 건물주 동의서를 가져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동의해주는 건물주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결책은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약간의 팁이랄까요? 기금법인의 주소지를 그냥 본사 말고 아주 저렴한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곳으로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건물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그냥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설립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걸 그냥 놔둘 순 없죠. 어떻게 하면 정말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첫 번째 고급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직원 보상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한 건데요. 직원에게 똑같은 가치의 보상을 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A는 그냥 월급으로 다 주는 거고 B는 월급 일부랑 기금 혜택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B처럼 나눠서 줬더니 직원도 세금 덜 내고 회사도 세금 덜 내서 합쳐서 1년에 무려 1,5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존 직원의 월급을 깎는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연봉 협상이나 새로 들어올 직원들의 보상 패키지를 짤 때 활용해야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진짜 끝판왕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업 승계 플랜입니다. 핵심 전략이 뭐냐면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전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그래야 나중에 낼 상속세나 증여세가 확 줄어드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대표님이 가진 개인 주식을 일단 회사에 팝니다.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둘째, 회사가 그 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회사는 기부한 주식가치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왕창 공제받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 방법을 썼더니 회사 가치가 원래 229억 원이었는데 순식간에 127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100억 원 넘게 가치가 줄어든 거죠. 덕분에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아낀 증여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와,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실상 대표님 마음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이 새로운 법인, 과연 이걸 누가 통제하는 걸까요? 원래 법적으로는요, 이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 가족을 근로자 대표로 앉히는 겁니다. 물론 파트타임이라도 월급을 주는 실제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대표님은 이 막강한 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인 탈세 수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권장하는 합법적인 제도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법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취지대로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소유주가 세금을 아끼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합법적인 도구로 변질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